들어갑니다. 1문단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주요 제재는 택배가 되는 거고요.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문장은 고객이 배송시킨 택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송되는지를 적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쫓아서 가면 일단 출발지의 영업소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을 해서 화물을 일단 수거해 가는 거죠. 택배 화물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있다가 영업소로 수거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소에 모인 화물, 출발지의 영업소에 모인 화물들이 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터미널 마찬가지 색칠하시면 출발지의 영업소에서 터미널로 택배가 이제 또다시 이동을 해요. 이때 얘기하는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뒤에 지금 영업소에서 이동된 상태니까 이러한 화물을 모은 후에 이것을 분류해서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곳이며,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지금부터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합니다. 여러 영업소에서 하나의 터미널로 화물이 모이고 나면 그 터미널이 다른 터미널로 지금부터 화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운송,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는 이 간선운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터미널에서요, 지금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화물이 또다시 이동을 한 거네요.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간선운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선 운송을 통해서 도착지로 담당하는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계속 배송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소 터미널로 갔던 게 도착하는 공간, 도착지 주변에서도요, 터미널, 영업소, 지정해 놓은 도착지, 이렇게 역순을 거쳐서 택배가 배송이 되는 거였고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집배송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운영비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배송 인프라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관건은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인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동그라미 1번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와 위치, 담당 권역을 결정할 거예요. 이때 기준이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가 기준이 된다 하는 거 체크해 놓을 거고요. 몇 개를 어디에 위치시킬지, 그리고 담당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한 다음으로는 동그라미 2번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을 합니다. 아까 하나의 터미널에는 여러 곳의 영업소가 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몇 개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이제 할당을 시키는 거죠. 그 뒤에 동그라미 3번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때의 운송 노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는 간선 운송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은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 P2P 유형과 HNS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택배 네트워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1문단 마지막 줄에서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들은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운송되는 이 간선 운송의 과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내용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2문단 P2P 유형은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유형이다. P2P 유형 쭉 읽었을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접 운송이 되겠죠.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직접 배달하는 걸 우리는 P2P 유형이라고 불러요. 다시 1문단.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운송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요. 위에 보낼 때 사용되는 터미널을 당연히 출발지 터미널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P2P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바로 직접적으로 운송이 됩니다.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성수기에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터미널로 분산하여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장점이네요. 성수기에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터미널로 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 나오겠죠? 모든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서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터미널이 예를 들어 3개가 있었는데 3개밖에 없으면 직접 연결돼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터미널이 추가됩니다. P2P 유형은 각각의 터미널이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터미널 개수는 하나가 늘었지만 터미널을 연결하는 그 운송 노선은 이거 저거 기존에 있었던 새 터미널과 모두 연결이 되어야 돼서 3개의 운송 노선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해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체크, 각각의 터미널에서 모두 분류를 해야 하니까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역별 터미널의 수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 터미널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또한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율이라고 하면 트럭에 실려있는 비율이 되겠죠?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터미널을 들러서 택배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상승한다 하는 게 바로 앞에 있었던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에 물량이 적으면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터미널을 들러서 어떤 식으로 한다. 트럭을 최대한 가득 채운 상태로 택배 화물을 운송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에서 명시적으로 적혀 있진 않지만 지금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아마도 운송 트럭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3문단. 반면 HNS 유형은 터미널을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 터미널 간의 위계를 두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터미널과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건 납득되시네요.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이 터미널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아래 서열이 있다는 얘기죠. 상위에는 허브 터미널이 있고 하위에는 서브 터미널이 있어요. 이게 위계가 있다라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 허브 터미널이 더 상위 개념이고요. 그 밑에 서브 터미널들이 있다. HNS 유형은 P2P 유형처럼 출발지 터미널에서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화물을 먼저 허브 터미널로 운송시킵니다. 여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출발지 터미널에서 일단은 허브 터미널로 화물들이 운송이 될 거예요. 이후 허브 터미널에서 이를 도착지별로 분류합니다. 말인즉슨 출발지 터미널에서는요, 분류를 하지 않아요. 도착지별 분류 X라고 적어 놓을게요.
출발지 터미널은 무조건 모든 택배를 허브 터미널로 보내는 거고, 허브 터미널에서 모인 택배들을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겁니다.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 색칠해 놓을게요. 그래서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번역의 서브 터미널의 화물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서브 터미널은 출발지 터미널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 및 작업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겠죠. 개개의 터널 모두에서 인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서 한 곳에서 전부 분류를 하니까. 그러면서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의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출발지 터미널의 물류 차이가 있어도 허브 터미널에 모으면 그 차이가 줄어들 테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이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의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 유형에 비해 짧아질 수밖에 없으며 끊어갈게요. 허브 터미널에서 도착지별로 분류하면 그 분류에 따라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도착지 터미널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서 또다시 화물을 분류해서요 각 영업소에 배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소에서 이제 또다시 화물을 분류해서 어떤 동네의 무슨 아파트, 어떤 동네의 다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또다시 화물들을 나눠야 될 테니까 결국 출발할 때는 출발지 각각의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장점은 있지만 도착할 때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 하는 과정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의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반적으로는 예정된 시간 내에 최종 배송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착지 터미널까지 운송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도착지 터미널에서 개별 고객들이 지정해 놓은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시간은 훨씬 더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지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되는 과정이 될 테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분류를 하려고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면 처리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P2P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 간의 간선 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에서의 작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성수기에 택배 수요가 폭증하여 택배 물량이 허브 터미널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단점들이 있다는 거네요. 허브 터미널에 무언가 과부하가 있어서 정체되어 버리면 그 허브 터미널과 연결된 수많은 서브 터미널, 수많은 도착지 터미널들이 다 같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테니까요. 사문단 하이브리드 유형은 당연히 두 개를 섞은 거겠죠? 명칭 자체가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유형과 HNS 유형의 장점만을 골라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밑줄 그을게요.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P2P를 쓰기도 하고 HNS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네요. 그때 선택의 기준은 터미널 간의 물동량입니다. 밑줄 그으시면 상황에 따라 라는 표현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터미널 간의 물동량에 따라 그때그때 유용한 유형을 선택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이겠죠.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의 물동량이 트럭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유형을 쓴다는 얘기? P2P 유형을 쓴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을 거쳐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해놓을게요.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쓴다라는 얘기.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유형과 HNS 유형에 비해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만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다른 유형들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이 난 거고, 당연히 트럭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트럭의 적재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더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니까 상황에 따른 변화는 유연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류 비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때문에? 이 P2P처럼 출발지 터미널 각각이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동시에 HNS처럼 허브 터미널이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분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분류 비용이 결과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P2P라면 출발지 터미널만 분류 시스템이 있으면 되고, HNS라면 허브 터미널만 분류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데, 출발할 때 기준으로요. 도착지 터미널이랑 도착지 영업소는 당연히 분류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여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을 것을 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분류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까지 지문 내용 끝. 문제 풀러 갑니다.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택배 네트워크의 특징을 다른 화물 산업 네트워크와 비교한 적 없죠. 2번 택배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거지 순차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동그라미 3번 택배 네트워크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세 가지 유형 알려주면서 각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다양한 택배 네트워크 유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을 제안한 적은 없죠. 5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한계를 문제점이다 라고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도 않았고요. 2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억에서 하나의 터미널과 연결된 운송 노선의 수는 나머지 터미널의 수와 동일하다. 맞는 말이죠. 기억 P2P는 하나의 터미널이 다른 터미널과 모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는 운송 노선의 수는 나머지 터미널의 수와 동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가 추가됐을 때 추가돼야 되는 운송 노선의 수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언급돼 있었죠. 2번 니은은 터미널 간의 위계를 통해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물동량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어요.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 사이에 위계가 있어서 혹시나 서브 터미널, 출발지 터미널들 사이에 물동량의 불균형이 심하더라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허브 터미널에 모아서 운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택배 화물의 수거 및 배송을 각 권역의 터미널이 담당한다. 택배 화물을 수거하는 역할은 터미널이 하는 게 아니었죠. 1문단에 언급돼 있었던 거, 각 출발지의 영업소에서 일단 택배 화물을 수거할 거고요. 각 영업소에서 화물을 수거해서 터미널로 1차적인 배송을 보내니까 3번 선지가 틀려서 정답. 4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간선 운송 단계가 더 적기 때문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면 간선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기역이 더 짧다. 기역,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간선 운송에서 소요되는 단계가 더 적었습니다. HNS는 중간에 허브 터미널로 이동한다 하는 한 단계가 추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리가 모두 같다면 당연히 간선 운송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에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기역이 훨씬 더 짧을 거예요. 얘는 직접적으로 직통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도착지별로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차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더라 하는 장점이 있었죠. 3번 문제,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하이브리드 유형에서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주셔야 하는데 이미 지문 읽으면서 설명했어요. 하이브리드 유형은 결국 앞에 있었던 P2P와 HNS 유형을 둘 다 사용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모두를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거로 분류 작업이 허브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분류 작업이 개별 터미널, 출발지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여기 있는 개별 터미널이 출발지 터미널을 가리킨다 하는 거 한 번 더 짚어 놓을게요. 도착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 모든 유형에서 동일한 시스템이니까. 나머지 틀린 선지들 보시면 1번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하이브리드 유형이 앞에 있었던 HNS보다 오히려 분류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라고는 할 수 없죠. 둘이 동일한 성질이니까. 3번 하나의 터미널이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내용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이고요. 4번 터미널 사이를 이동하는 간선 운송 트럭이 항상 화물을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화물을 어느 정도 가득 채워야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다른 두 유형보다 디귿의 분류 비용이 더 커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니까. 그 다음 5번 터미널의 위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운영하느라 간선 운송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계를 세분화해서 간선 운송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는 건 HNS 유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HNS보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가 분류 비용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보시면 이것은 하이브리드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어느 택배 회사의 택배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라는 모두 터미널이고 터미널 간의 화살표는 터미널 간의 간선 운송을 나타낸다. 현재 터미널 간의 간선 운송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설명 일단 읽어봤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중간에 있는 라네요. 나머지 터미널들이 일단 전부 다 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들끼리끼리 개별적으로도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점, 중간에 있는 라가요 여러 터미널의 화물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 터미널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서브, 그냥 개별 터미널들이 되겠죠. 지금 그림 자체가 하이브리드 유형이니까요. 가에서 나로 보내기 위한 트럭이 충분히 가득 차면 바로 나로 보내는 거고 트럭이 가득 차지 않으면 허브를 통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모은 다음에 나로 그 택배가 이동이 되겠네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가로 모인 화물은 라를 거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고 나와 다에 모인 화물은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가로 모인 화물들은 HNS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고 나와 다에 모인 아이들은 P2P를 쓴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트럭 안의 적재율이 높은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겠네요. 그런 거로 가로 모이는 택배 화물의 양이 나와 다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선지 맞는 말. 2번 라에 문제가 생겨서 허브 터미널에 문제가 생겨서 가나다와 라 간의 화물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 터미널의 물동량이 불균형해졌을 때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라로 이동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이건 P2P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 P2P 유형의 단점이 각 터미널의 물동량이 불균형하면 효율성이 감소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으니까. 3번 영업소에서 나로 모이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P2P로 넘어가겠네요. 그렇다면 나에서 출발한 화물을 라를 거치지 않고 다른 터미널로 바로 운송할 때 배송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맞는 말. 4번 가에서 다로 화물을 운송할 때 라를 거쳐 운송하는 상황이라면 HNS를 쓰는 경우라면 라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에서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다. HNS 시스템이라면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는 거지 출발지에서는 분류를 하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네요. 5번 모든 택배 화물이 라를 거쳐가는 상황이라면 모두 다 HNS를 쓰고 있다면 모든 가에서 나까지의 터미널이요. 가에서 다까지의 터미널이 트럭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라면 통행량의 증가로 가나다와 라 간의 간선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 출발지 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모두 다 HNS를 쓴다면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HNS 시스템에서 분류 작업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곳은 출발지 터미널이 아니라 도착지 터미널이었죠. 일반적으로 도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일반적으로 도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운송 과정, 그 이전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거쳐서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도착지 이후의 과정은 훨씬 더 작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분류 작업을 훨씬 더 빨리 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한계가 산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5번. 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정답인 4번만 보시면 지문에서는 장점만을 골라서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때의 고르다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런 거로 여기에 있는 구별하다 말 그대로 특정한 종류들을 다른 것으로 갈라놓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4번이 정답.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